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리는 시간이죠. 구독 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을 모십니다. 구독 경제의 원조 최이배 전 의원 나오셨고요. 발 넓은 베테랑 김윤경 뉴스원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리 넓고 길고 그러시겠네요. 그런데 연말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만나지도 못하시잖아요. 네, 그냥 발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멈춰서 계신데. 아, 근데 안타까운 얘기가 김인경 기자님의 발만이 아니라 쌍용 자동차도 네. 이게 멈춰서 할 것 같은 걱정이네요. 11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 네. 과거에 이제 법정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잖아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네.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발생한 상황이죠.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5일에 돌아온 상환 금액이 외국계 금융사에서 한 600억 원에 이제 연체 이자는 6천억 정도가 있었어요. 예. 갚지를 못하고 넘어갔고 여기에다가 이제 21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우리은행에서 대출금 150억 원의 원리금 상환을 연장하는 만기를 연장하는 거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산업은행 채권 900억 있고 그래서 총 연체 원리금이 1,650억입니다. 아, 그리고 이걸 합해서 쌍용차가 1년 내에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이 2,200억 원, 장기 차입금은 1,500억 원 이렇게 많은데 네. 이게 더 많습니다. 사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장사를 못해서 손실을 본 것만 해도 올해 3천억 원 정도 손실을 봤고요. 예. 부채는 1,650억 원. 네, 100배죠. 1조 6천억 원. 오. 네,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이렇게 자꾸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좀 감이 잘 안 올 수가 오는데, 있는데 예. 이게 부채 비율이 100%면은 자본을 100배 아니고 10배, 10배. 10배네요. 부채비율 10배. 그러니까 1,650억 원에 예. 10배가 이제 부채인데 네. 100% 부채 비율이 되면은 자본이랑 부채가 같은 거잖아요. 이게 네. 너무 많이 넘어서 가지고 1,627.7%입니다. 자본은 뭐 이미 잠식당한 지 오래고요. 15분기째 아마 손실을 내고 있는 예. 거죠. 15분기째 손실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최 의원님 그러면 이게 쌍용자동차 그야말로 어렵게 그 해고 노동자들 복직도 하고 뭔가 잘 되나 싶었는데요. 예. 도대체 이렇게 경영 악화가 된 이유가 뭐죠? 코로나19 때문인가요? 뭐 코로나19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아서 매출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이제 뭐 SUV 자동차에는 이제 뭐 거의 그 쌍용차가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뭐 이렇게 코로나로 솔직히 되게 자동차가 안 팔렸을 것 같은데 올해 자동차가 18년 만에 지금 최고 그 치가 팔린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11월까지 이제 나온 것은 그렇고 이제 12월까지 이제 이번 달 마감을 하면 아마 18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것 같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인 소비세 인하도 그렇죠. 지속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이 이제 개소세 인하하는 그런 효과로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다른 뭐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데 다 많이 팔렸는데 오히려 여기는 20% 줄었어요. 쌍용차는. 예. 최근에 이제 디젤 차는 사실 좀 시대에 뒤처진 차죠. 뒤처진다는 느낌이 예. 많이 갔는데 여기는 이제 전기차가 아직 개발이 안 안 돼 되고 있고. 있다가 개발 중이에요. 예.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네. 이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SUV에서는 최초로 이제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 거지만 네. 지금 이렇게 자금도 없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낼 수 있을지 아하. 나올 수 있을지도 좀 관심입니다. 그 전기차가 없죠. 하이브리드도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그래서 이제 뭐 2025년에 7개 신차를 이제 그 계획하면서 네. 거기에 전기차도 넣고 뭐 이제 신형 SUV 같은 것도 넣고 했는데 시장에서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부채가 이제 1조 6천억 정도가 쌓여 있는데 자기 자본은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고 투자를 못 하니까 좋은 차가 안 나오고 좋은 차가 안 나오니까 또 매출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순환이네요.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가 돼서 뭐 신차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여기에 최대 주주가 마힌드라. 마힌드라가 예, 지금 인도. 이제 인도 기업인데요. 예. 좀 손을 떼려고 지금 이제
진작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아니 예. 김 기자님, 마힌드라 그룹이 뭔가 야심차게 쌍용과 손잡고 막 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이차에게 너무 대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먹튀였잖아요. 정말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예. 우리 기술만 가져갔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새 주인을 이제 2010년 말에 만났는데 이제 이 마인드라 인도 자동차로 주력인 대기업 그룹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수뒤 6천억 원 투자하기도 하고 유상증자도 해가지고 네. 지분은 75%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좀 책임감 있게 끌어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지를 않고 지금 대주주 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아.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자금은 안 들어오고 그 부채는 갚아야 되고 이러니까 아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쌍용차에 갖고 있는 지분을 뭐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예. 다른 주인을 만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어. HAAH 그래서 하라고 하던데 하 오토모티브라는 자동차 유통업체가 있거든요. 미국 예. 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니 최 의원님, 우리가 그 지금 김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그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는 처음부터 좀 뭔가 좀 불순한 의도로 기술만을 빼가겠다라는 그런 징후도 많았고 나중에 이제 뭐 사업 처리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힌드라는 그런 그 의도로는 한 번도 저희들에게 알려진 적도 없고요. 없죠. 근데 지금 대주주 입장에서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손 떼겠다라는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하이차가 4년을 운영을 하다가 예. 이제 법정 관리를 가고 그래서 채권단이 2년 정도 이제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마인드라라는 이제 새로운 주주를 만난 건데 네. 지금 마인드라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처음 들어올 때 그 신주를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를 사가지고 채권단한테 주식을 사서 들어오기보다는 자기가 이 회사에 이제 신주 유상증자에 돈을 대면서 들어온 거죠. 아하. 그때 이제 넣은 돈이 한 4,300억 처음에 이제 넣었다가 예. 2013년에 800억, 2019년에 500억 유상증자를 계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아예 돈을 더 넣지 않은 건 아니었고 회사가 적자가 날 때마다 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나름 유상증자를 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인도가 이 코로나로 엄청나게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모기업이 지금 인도에서 힘들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에 있는 쌍용차에다가 돈을 더 넣기는 아하. 이제 자기네들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계획은 올해 1월 달에 산업은행하고 협상을 해가지고요. 네. 앞으로 이제 흑자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냈고 5천억 정도의 그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쌍용차에. 근데 그 중에 우리가 2,600억을 넣을 테니까 나머지 2,400억은 뭐 그 산업은행 등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1월 달에 얘기해놓고 4월 달에 자신들의 투자 계획을 철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대주주의 그러니까 그 포기하겠다. 예. 그래서 새로운 주주를 뭐 인수자를 찾아보겠다. 그 사이까지는 아무튼 뭐 좀 산업은행에게 이제 또 손을 벌린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 600억 아니 저기 우리가 900억 원이 산업은행 그 채권이었는데 대출금이 원래 7월 달 만기였는데 예. 한 번 더 연기해 준 거예요. 지금 매각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사느니. 근데 이제 그게 어저께 만기가 왔는데 이제 연장을 다 안 해준 거죠 산업은행도. 아하. 예, 그래서 인도에서 약간 경영을 네. 뭐 좀 어렵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분기 6월에서 9월 분기의 매출이랑 영업이익 같은 것들 봤는데 조금 타격은 받았는데 네. 그래도 탄탄해요. 마인드라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마인드라가 이렇게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지금 이제 지위를 포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저는 좀 출구 전략도 단계적으로 세워야지 되는데 너무 갑자기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혼란에 빠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기대를 걸어보는 거는 지금 회생 절차 기간을 약간 미뤘잖아요. 3개월 정도. 3개월을 이제 조금 연장,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구조조정하게.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법원이 이제 아무튼 관여를 해요. 그래서 아하. 지금 이제 쌍용차가 네.
돈을 못 갚은 채권자들과의 이제 자율적인 조정을 좀 해봐라라고 하는데 법원이 개입하면서 할 수 있는 네. 그 AR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ARS 프로그램. 예, 그걸 지금 네.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이제 예. 그거를 네. 협상을 진행을 해봐야 그 됩니다. 3개월 아하. 동안 마인드라가 할 수 있는 혹은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지분을 빨리 매각을 해야지 돼요. 네. 그나마 그러면은 마인드라가 대주주로서의 자신들의 뭔가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고 아니면은 3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네. 아무것도 이제 지위를 안 갖게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그럼 이제 때문에 법원이 이제 예. 모든 걸 개입하게 됩니다. 마인드라가 개입하고. 팔걷고 조금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 회생 절차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3개월간 네. 유예를 해주면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관리하에 네. 대주주 등 이 상용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매각처를 찾아내는 네. 뭐 이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그렇죠. 그 사이 마인드라는 어쨌든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미국 뭐 차량 유통기업 네. 하 등 하 오토모티브 네. 예. 그런 부분 어디든지 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투자처를 찾아내서 과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쌍용차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최대 관건인데 아하, 예. 그 하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곳이 과연 예. 사줄지 아하. 아니라면은 이만한 그 규모의 지분을 매입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금융사 입장들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쪽의 입장도 좀 봐야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은행 쪽에서는 또 이제 그 이후의 절차가 되기는 하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동걸 회장의 그 강력한 어떤 스타일상 네. 그 강력한 구조 조정, 아하. 예,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노조의 협조가 필요한 그 부분을 거치지 않으면은 네. 회생 절차를 잘 밟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하. 여러모로 그러니까 기업은 구조 조정도 해야지 되고 또 주인도 찾아야지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해결이 해야지 되는 그런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냥 바로 누군가가 사가면은 네. 해결이 되니까. 그냥 이제 주주만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기업에 돈이 없어요. 예. 그럼 누군가에도 돈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주주 입장에서는 그 마인드라의 구주를 사는 게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기가 이 회사에 돈을 넣고 이 회사를 뭔가 투자 개발이 되게 하는 식으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겠죠. 마인드라가 들어온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라는 어떻게든 자기 걸 팔려고 할 거고, 네.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자기 걸 신주를 넣고. 발행하는 식으로 하려고 할 거고, 아하. 이제 그게 지금 협상의 이제 큰 어떤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채권단들 이렇게 외국계 은행이 아까 전에 지금 당장 연체된 게 이제 금액 600억인데 이 또 외국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네. 마인드라가 보증을 섰어요. 어허. 인도의 그 기업이.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 구조조정이나 뭐 이런 채권 또 채무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 마인드라가 어느 정도 자기가 또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거죠. 어려운 입장이 지분을 참네요. 팔기도 쉽지 않고 걷다 나는 이 보증 쓴 거에 대해서 내가 또 갚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협상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7711님. 한때 쌍용의 그 유명한 SUV 참 아끼면서 잘 탔는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또 어떡하나요? 씁쓸한 소식입니다. 좋은 회사에 인수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코란도를 두 번이나 네. 샀던 한 번은 중고로 사고 이랬던 참 애착이 가는 회사인데 지금 7711님 말씀처럼 가장 걱정이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노동자들입니다. 네. 예. 어렵게 정말 20분 넘게 목숨을 잃는 그렇죠. 과정들 거치면서 복직하셨는데 다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최 의원님이나 김 기자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새로운 투자자가 나서서 그 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산업은행 주도의 강도 높은 네. 구조조정이 일어나든지 새로운 투자자가 온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상당한 있을 수 구조조정 있죠. 요구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예.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20초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이 들어왔네요. 시장 10초씩만 논리, 말씀 좀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논리에 따르면은 지금 사실 쌍용차는 한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그 고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한계 기업은 어쨌든 한계 기업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실업급여라든지 나머지 복지로 해결할 나머지 수 있는 복지로, 부분을 좀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끝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두 분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쌍용 곧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